반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제 시험 얼마 안 남았네요.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꼭 여러분들 합격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공기파 32회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휴폐업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휴업, 폐업, 재개, 변경신고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1번 교육공개사가 3개월 휴업하는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3월 초과해서 휴업하는 경우 신고하죠. 3개월 초과. 딱 3개월만 휴업하려면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6개월 초과 이후 휴업할 수 있는 사유는 취업,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이병에 한한다. 이게 틀렸네요. 임신, 출산, 취약, 질병으로 인한 요양 다 가능합니다. 임신, 출산도 가능합니다. 학교 가는 것, 질병, 그 다음에 군대 가는 것,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국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임신, 출산이 신설됐습니다. 임신, 출산은 요거 32회 시험 보고 나서 신설됐습니다. 2021년 12월 31일부로 신설됐죠. 자, 그 다음에 3번 휴업기간 변경신고를 하려면 등록증을 휴업기간 변경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된다. 휴업기간 변경신고를 하려면 등록증을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휴업신고할 때 제출하고 없잖아요. 휴업된 상태에서 변경신고니까 제출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개신고는 4번 휴업기간 변경신고와 달리 전자문서로 할 수 없다 했는데 휴업신고, 폐업신고는 전자문서 안 되죠. 등록증 원본을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그러나 이미 반납되어 있기 때문에 재개신고, 변경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우리 핵심 비교정리 51번에 27, 28 휴폐업은 등록증 원본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전자문서 안 되고요. 그 다음에 29, 30번 51번에 재개신고, 변경신고는 방문신고도 가능하고 전자문서도 가능합니다. 5번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된다. 즉시. 맞습니다. 즉시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거 오직 공인중개사 법령에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는데 이행을 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합니다. (18번) 문제입니다. 사무소 간판을 지체 없이 철거해야 되는 경우는 세 가지죠. 간판 지체 없이 철거하는 거, 사무소 이전하는 경우 지체 없이 철거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폐업한 경우, 폐업 신고하는 경우도 철거를 해야 되고요.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도 철거해야 됩니다. 그러나 휴업, 6개월 초과해서 휴업을 하거나 업무정지당한 경우 간판 철거하라는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간판 철거해야 되는데 철거 안 하면 등록관청이 철거명령을 할 수 있고 그 철거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청무는 행정절차법이고요. 가태료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입니다. 법 이름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휴업이나 업무정지의 경우 간판 철거할 의무 없습니다. 자, 다음은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옳은 것입니다. 1번 중개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우리 시험이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주관적 나오면 무조건 X입니다. 주관적이라는 것은 주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주관적이고요. 객관적은 고객, 손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게 객관적입니다. 그래서 중개행위인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왜 중개행위가 중요하냐면 중개행위, 즉 중개사고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행위가 아니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중개행위인지가 중요한데요. 2번, 이 계약 체결 후, 이 계약 체결 후에 한 게 중개행위냐. 옛날에는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계약 성립할 때까지만 중개행위고 계약 성립 이후 이행행위는 중개 업무 아니다. 중개행위 아니라고 봤는데요. 판례는 계약 이후에도 목적물의 인도 등 거래 당사자의 계약상 의무 실현에 관여함으로써 계약상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주선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중개행위에 포함된다. 객관적으로 보아. 네, 이게 판례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2번이 맞습니다. 이 2번 판례를 보면 뭐냐 하면 세입자가 불안해하니까 개업공개사가 확정일자만 받으면 보증금 확실하게 받아 나올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했는데 확정일자 받은 날 주인이 은행에 융자 받아가지고 경매 넘어가니까 건저당권이 더 우선하죠. 배당 순서에 있어서. 그래서 개업공개사가 개업공개사가 아니라 의뢰인이 배당을 못 받은 사안에 대해서 임차인이 배당 못 받은 사안에 대해서 개업공개사가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판례입니다. 중개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3번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수 없습니다. 법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등록 신청할 수 없죠. 그래서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하려면 그만두고 해야 됩니다. 그만두면 이미 소속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서나 확인설명서에는 서명 및 날인입니다. 계약서 확인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입니다. 5번 국토부 장관이 거래계약서 표준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데 현재 권장하는 서식 없습니다. 설령 권장하는 서식이 있다 하더라도 권장사항은 처벌 규정이 아니죠. 과태료 받지 않습니다. 서식도 없습니다. 틀렸고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